네 번째 주제는요. 최상병 특검법이 뭐길래입니다. 재석 168인 중 찬성 168인으로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의는 살아있습니다. 잘못된 거 바로 잡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민주당은 독선과 입법 폭주를 총선의 민이라 우기려는 것입니까? 오만함은 민주당의 독이 되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민주당의 강력한 저항은 물론이고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해 드립니다. 민주당이 이 최해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당초 이 본회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었는데 의사 일정을 변경해서 강행 처리를 했습니다. 수석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 특검법이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 같아요. 이른바 최상병 특검법으로 밝혀내려고 하는 내용은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느냐, 구체적으로는 해병대 사령관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외압이 있었느냐, 이것을 가리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은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공수처의 수사 내용을 믿지 못하겠다, 또는 더 나아가서 공수처가 좀 아직 지지부진하니 특검을 임명해서 그 특검으로 수사를 해서 진실을 밝히겠다, 이게 표면적인 내용인데요. 특검법 내용을 자세히 보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까지 끌고 가겠다라는 그런 길을 닦으려고 지금 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도저히 허용할 수 없는 법이다, 이렇게 여당에서는 판단하고 있는 거죠.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거의 100%라 보시는 거네요? 한 200%라고 봅니다. 200%라고 봅니다. 부원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거는 민주당이 선거 과정에서 이채 양명주라고 얘기되는 국민에게 약속한 사항들을 지키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에서는 특검 자체가 수사 중인데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과 다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15번의 특검이 있었는데 9개는 수사가 종료된 다음에 했었습니다만 6개는 수사 중에도 특검들이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 이 사건의 본체는 최수근 해병의 죽음의 실태를 밝히는 것 말고도 그 이후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는지 안 했는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공수처가 한다고 하더라도 공수처장 대통령이 임명을 했죠. 공수처 기소할 권한이 없습니다. 나중에 검찰에 넘겨야 돼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 전 그랬을 때 국민이 이걸 이해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측면 하나하고, 또 하나는 국민들의 압도적 다수가 이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여론이 분명히 있습니다. 좀 그렇다면 그런 실체를 밝힐 수 있는 수단으로서 특검은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능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탄핵길을 닦는 것 아니냐라는 여권의 시각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제가 생각할 때 탄핵의 사유가 있다면 탄핵을 하라고 하는 헌법입니다. 헌법의 기본 정신이. 이걸 통해서 탄핵이라고 하는 사안을 만들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앞뒤 순서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사건을 갖다가 넘긴 이첩한 내용들을 왜 대통령의 공직기강 비서관실과 안보실이 연락을 했는가? 원인을 제공한 것은 대통령실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되는데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을 보면 설명이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전 그래서 특검을 통해서 밝히면 깔끔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단한 국정의 혼란이 예상이 되죠.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과거의 특검은 여야가 합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그 내용적으로 합의가 안 된 게 이제 일방적으로 처리됐다는 것은 분명히 저는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권 또 대통령실의 대응입니다. 단순히 다수석을 차지한 민주당과 야권이 힘으로 밀어붙였다, 부당하다, 의회 폭거다, 이거 거부한다, 이렇게 정리되기는 어려운 문제죠. 왜냐하면은 이것은 야권이 정치적인 호재로 삼기에 너무나 많은 좋은 요소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야권이 놓칠 리가 없죠. 최소한 저는 대통령의 임기 단축, 탄핵을 포함해서 아니면 최소한 레임덕 대통령을 만들고자 하는 정치적인 의도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수석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이태원 특별법이 합의에 의해서 통과됐잖아요. 예. 근데 최상병 특검법은 왜 안 되죠? 과거에 원로비도 그랬고요. 여당에서 또 대통령이 황당하지만 그래도 야당에서 주장하고 하니까 특검을 수용을 하고 그런 사례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특검 결과 별거 아닌 걸로 나온 특검이 더 많았어요. 그죠? 근데 왜 이거는 대통령이 직접 관계도 안 돼 있고 아무런 문제도 없다는 건데 왜 이거에 대해서 수용을 안 하는가? 그거는 탄핵으로 갈 수 있는 꼬투리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더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통령실에서 이거 거부권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최상병 특검법 통과된 날 바로 반응을 했잖아요. 아주 세게 반응한 거거든요. 민주당의 특검법 강행 처리는 최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입니다. 그런데요, 이유를 딱 두 가지를 대요. 이거 심대한 이 사법 절차를 훼손한 거다. 그래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수밖에 없다. 이 논리거든요. 하나는 그러지 않으면 대통령이 직무유기일 수 있다. 이게 도대체 특검법이 어떤 사법 절차에 위배되는지는 이거는 만들어낸 말이에요. 그게 어디 법에 돼 있어요? 그게. 지금 민주당이 그 국회에서 처리한 특검법은 사실은 공수처만큼도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완전 민주당의 하청기관으로 수사기관을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수사의 중립성이 담보되지 않아요. 대통령의 그 책임을 묻겠다는 의도가 너무나 명백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법적인 타당성 이런 면에서 절대로 인정될 수 없는 법이죠. 그 이후에 우리 김영우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여권의 대응 또 대통령실의 대응이 부실했다, 잘못되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제가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법을 처리하는 것은 저는 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거 패스트트랙에 태웠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심사 기간을 지정하는 건 여야가 합의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해서 올려놓은 내용들을 가지고 숙려 기간을 거쳐서 소위 21대 국회 회기 중에 처리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거나 강행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여당에서는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대통령실도 거부권 행사를 좀 시사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공은 다시 국회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러면 관건은 여당 내 이탈표거든요. 일단 첫 표결에서도 김웅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어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혔던 안철수 의원. 당일 첫 표결에는 퇴장을 해서 피켓 시위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특검법에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죠. 부원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안 의원의 SNS 글과 재의결이 왔을 때 최종적인 안 의원의 선택. 잘 모르겠어요. 이분 말씀하시는 거 보면 네모난 세모, 뭐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자기는 찬성하는데 당론을 따라야 된다는 얘기는 당론은 반대잖아요. 그럼 본인은 찬성한다고 입으로 얘기하고 몸은 반대라는 피켓을 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정치인이 저렇게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럴 바에는 찬성한다는 얘기를 하지 말고 당론을 따르겠다고 하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두 손에 든 떡을 다 먹으려고 하니까 저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투표할 거라 보세요? 저는 뭐 후보 철수를 거듭하다가 투표 철수까지 또 하게 되면 안 대표 정치하기 어렵죠. 그러나 22대 국회에서는 마냥 그렇게만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도 공인이고 정치인이거든요. 당론으로 결사반대, 특검 통과 결사반대 이걸 정해도 22대 국회에서 국힘이 그렇게 정해도 그렇게 똘똘 뭉쳐서 일사불란하게 안 된다고 봐요. 22대 과정에서는 논쟁이 반드시 국민의힘 내에서도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곧바로 지금 당장 표결 과정에 찬성을 하기까지는 상당히 부담스럽겠죠. 이 최상병 특검법 자체가 대통령의 탄핵을 겨누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당연히
그 당과 함께 피켓 시위에 나온 것이고 그런데 만에 하나 이 최상병 특검법이 재의결 과정에서 통과가 되면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그 자체로 걷잡을 수 없는 리더십의 손상을 입을 거고요. 여당도 굉장한 자중진환에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누가 그러면 이 찬성을 했느냐 이런 논란이 또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왜 이 특검법이 문제가 되는지, 특검법이 통과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정말 그 의원들에게 제대로 알려서 함께 동참하도록 만들지 않으면 이 21대 국회가 끝나고 22대 국회가 출범하자마자 여당은 거의 공중분해되는 위험에 빠질 거라고 봅니다. 17표 이상이 이탈을 해야지 가결이 되는데 여당 내 이탈표는 얼마나 될 거라 예상하세요? 잘 모르겠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근데 적어도 안철수 의원님 한 표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김웅 의원 이탈표가 있을 수 이번 국회에서는 이제 두 분은 이제 이탈표가 확실하죠. 있고요. 그 2표 이상으로는 모르겠다라는 말씀. 그것은 이게 이제 아까도 무기명 말씀드렸듯이 최악질 유권자들이기 때문에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마지막 국회 본회의는 사실은 이제 다 출석을 안 하잖아요. 이 최상병 특검법 제2요구에 의해서 재의결을 할 때 그때 어느 당이 더 불출석한 사람이 많으냐 이거에 달려 있는 거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무기명 투표 아니에요. 그런데 아마 국민의힘 현재 21대 이번 달까지 임기가 있는 21대 국회의원들 중에도요. 이 특별법이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저런 이유로 선뜻 찬동하지 못하고 그런 것일 뿐이죠. 그래서 얼마나 예상하세요? 그걸 어떻게 숫자로 얘기해요? 저 부채를 하나 주세요. 부채.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적어도 21대 국회에서는 국회에서 통과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뭐 이탈표 얘기는 있습니다만은 21대는 뭐 통과되기 저는 어렵다고 보고 예. 22대 국회에서는 좀 위험하죠. 22대 국회에서는 8표가 표이기 이탈을 때문에, 하면은 8표이기 때문에 22대 국회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불출석도 변수가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2 요구가 되면 그때부터 국회에서 제적 과반수가 출석해서 출석 의원 3분의 2가 그 찬성을 해야 법안이 통과되거든요. 예. 그럼 예를 들어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출석을 적게 하면 3분의 2가 조금만 모여도 되잖아요. 그리고 또 민주당 의원들이 적게 출석을 하면 3분의 2를 통과시키려면 국민의힘에서 일부 이탈표가 있어도 또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각 당이 적어도 전원 출석은 시킬 겁니다. 전원 출석은 할 것이다. 그렇죠. 말씀하신 17표 정도 이탈표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지금 숫자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17표 이상이 이탈할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얼마나 이탈할 거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22대 국회로 가게 되면 8석인데 이미 두 표는 확보한 거 아닙니까? 예. 김재섭 당선자 같은 경우는 찬성하겠다고 얘기했고 안철수 의원도 공개 찬성을 얘기했었으니까 그러면 6석 정도의 문제인데 그렇다면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국민에게 설명하는가 저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어떤 거부권만 가지고 해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굉장히 큰 이슈. 저는 이거는 22대 국회 시작하자마자 가장 큰 제가 이제 핵폭탄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이거는 그리고 총선 과정에서도 굉장히 영향을 크게 준 사안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정치력이 필요하다. 이걸 풀기 위해서는 예. 그 정치력이라고 하면 어떤 잔재주나 기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진정한 그 마음의 소통과 그 절실함이 있어야 됩니다.